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윤석열의 진짜 지지율은 뭐야?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다자구도에서 30%가 넘었다가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19%가 나오고 양자 대결을 봐도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과반을 넘기면서 이기는 결과도 나오지만 10% 정도 밀리는 결과도 나오고 대체 무슨 여론조사를 믿어야 할까? 긴가민가 고개 갸웃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ARS 방식의 자동응답 조사에서는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반면 전화면접,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로 조사를 하는 방식에서는 이재명 지사 같은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관된 현상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이 전화 면접 방식의 조사 결과가 선거 직전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어땠나요?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기록적인 압승을 국민의힘이 거두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비용이 저렴한 ARS 방식의 조사가 정치조사, 특히 선거조사에서는 전화면접보다 맞을 확률이 더 높고 반면 좀 깊이 있는 내용들,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런 심도 깊은 조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며 이야기하는 전화면접 조사의 효용성이 더 높다가 어느 정도 정리된 전문가들 사이의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갤럽 조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갤럽은 전화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야권과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방식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사 결과 잘 나오는 리얼미터나 KSOI 조사로 분석을 하면 유리한 조사만 가지고 분석한다고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일 불리한 방식의 조사를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지난주에 갤럽에서 처음 양자 대결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양자 대결에서 오차범위 바깥으로 윤석열 후보 이겼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MBN의 의뢰로 갤럽은 이미 양자 대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5월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는 35.1%, 이재명 지사는 42%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8월 갤럽 양자 대결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34%, 이재명 지사가 46%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화 면접이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나 야권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5월에서 8월,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1.1%가 줄어든 셈이죠. 오차범위 아니죠. 다만 이재명 지사 위주로 여권의 지지층이 좀 결집하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4% 올랐다는 게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율을 한번 볼까요? 지난 5월 갤럽의 양자 대결에서 20대 26.1%, 30대 28.7% 지지를 받았는데 8월에서 윤석열 후보는 20대 28%, 30대 33%로 오히려 2030 지지율은 불리한 전화면접 조사 양자 대결에서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 소폭 상승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 성향으로도 한번 분석해보면 5월에는 이 가상 양자 대결 갤럽 조사에서 보수층의 55.6%, 중도의 37.6%, 진보의 12.4%, 또 성향 모름이 27.9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고요. 8월에서는 보수가 63, 중도가 37, 진보가 9, 모름이 25로 약간 달라졌죠. 눈에 띄는 것은 보수층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아마 국민의힘 입당 때문일 것 같아요. 다만 이 진보와 정치 성향 무응답, 모름층에서 지지율이 또 소폭 하락한 것 같은데요. 중도 외연 확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한 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5월과 8월 사이 결론적으로 갤럽 조사, 가장 불리하게 나오는 전화면접 조사의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수가 결집한 대신 반문 진보라고 불리는 야권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합리적 진보층과 일부 중도층에서의 이탈이 좀 눈에 보이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ARS 기반의 조사에서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자구도에서 20% 후반에서 30% 초반대의 지지율, 또 양자 대결에서는 40% 후반에서 50%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상대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여론조사는
특정 조사 기간의 조사를 따로 분석하면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리얼미터 조사를 보고 이만큼 나왔다 하다가 그 다음 며칠 뒤에는 갤럽 조사나 MBS 조사를 보고 이만큼 떨어졌다. 언론 같은 경우도 이걸 좀 맥락 없이 뭐 급등 급락을 섞어 쓰고 있는데요. 한 기관의 조사를 가지고 추세를 쭉 보는 겁니다. 갤럽 조사는 갤럽 조사만으로 추세를 보고 MBS는 MBS만으로, 리얼미터나 PNR, KSOI는 그 회사들만으로 쭉 하나의 어떤 추세와 흐름을 보면서 잘 나오는 조사, ARS 조사에서 우리가 공략할 지점은 어디인지, 또 안 나오는 조사, 전화 면접 조사에서 취약한 계층은 어디인지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삼는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되겠죠. 어쨌거나 가장 불리한 조사 중 하나인 갤럽 조사 양자 대결에서도 5월과 8월 사이 윤석열 후보의 전체 지지율이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면 윤 후보를 지지하는 단단한 콘크리트층, 이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화 면접 조사에서 저는 특히 세대별로 보게 되면 이번에 5월 대비 8월 오히려 올랐지만 40대는 우리가 취약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요. 2030 중에서도 30대 지지율의 격차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 30대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특정한 슬로건이 아니라 몸에 와닿는,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첫 부동산 구매를 고민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세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 등에 상당히 민감한 게 바로 30대입니다. 그런 실용적인 정책이 나와줘야만 30대나 아까 일부 이탈하고 있는 반문 진보들, 중도층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여론조사를 봐도 답은 중도층에게 있다. 또 합리적인 진보까지 아우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전통적 보수층을 안심시킨 만큼 더 넓은 중원으로 자유롭게 진격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시작될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에서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당원들 보수층의 마음만 사로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그 기반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이 예비 경선을 지켜볼 중도층의 국민들, 나아가서는 반문 진보, 합리적인 진보층의 국민들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메시지, 정책을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론조사를 분석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용적인 중도층은 행보와 메시지 또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조국 흑서, 또 무법의 시간이라는 책을 써서 다 베스트셀러로 만든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점심 약속이었지만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3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고요. 권경애 변호사님과는 중도를 넘어서 합리적 진보층의 마음까지 끌어안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북대의 김영기 교수님도 만나서 오랜 시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영기 교수님은 공정과 개혁 포럼이라는 이 외부에서 좀 중도 성향, 개혁 성향의 학자들과 다양한 지식인들을 참여시킨 싱크탱크를 준비하고 있는 좌장이기도 하고요. 미래비전위원회라고 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미래비전 정책을 주도적으로 낼 그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김영기 교수님 역시 실사구시에 입각한 중도 정책, 그러니까 보수 진보 이념에 치우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나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실사구시, 철저히 실용적인 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약자를 포용하면서도 이재명 지사식의 기본소득이 아닌, 무조건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패키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복지정책,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 정책에 대한 준비 과정을 알려주시면서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권경애 변호사님과 김영기 교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지고 든든해졌고요. 중도층 공략이라는 큰 과제가 있음을 다시금 또 뼈저리게 인식하게 되었지만, 이 중도층과 합리적 진보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천군만마를 얻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축구는 미드필더가 중요하다고 하죠. 야구는 수비를 책임지는 이루수와 유격수, 역시나 마운드의 중원에 위치한 이 키스톤 콤비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선거는 당연히 중도층이겠죠. 중원 공략이겠죠. 기간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여론조사, 추세를 분석하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만 그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고요. 자극적인 정치 뉴스, 누가 싸운다, 누가 사이가 안 좋다, 이런 것 이전에
좀 묵직하게 또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면서 어떻게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계층이 한 11%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총선에도 투표를 안 하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도 투표를 안 하지만 그래도 대선에는 나가서 투표를 하는 이 투표층이 한 11%라고 합니다. 바로 이 11%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하는 게 선거 승리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팩트, 윤석열의 진짜 지지율은 뭘까? 제가 굳이 불리한 이 갤럽 조사 양자 대결 언급하고 분석하면서 단단한 콘크리트 계층이 있다. 그리고 ARS에서는 아직 괜찮다. 우리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약한 고리, 약한 세대, 약한 계층, 나아가서 실용적인 중도층을 정책으로, 행보로, 메시지로 공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청년 정책에 있어서 또 청년들이 만드는 국가 정책에 있어서 어떤 것이 실사구시에 입각한 중도 정책인지 더 많이 고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를 들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